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참 무색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4일 13시 3분에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기어이 방류하는 인류의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오염수 방류가 일회성 방류 자체도 문제지만 30여 년 동안 혹은 그 이상 매일같이 지속된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태도를 모아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방사능 기준치 준수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을 들여 방사능 오염수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과학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 과학자는 과학이란 일반 상식을 벗어난 영역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우리 앞바다에 빠르면 7개월, 길게 잡아 5년을 예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근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바다의 윗물과 아랫물을 다르게 봐야 하며 아랫물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심층에 가라앉아 7개월 만에 아니 1년이면 우리 앞바다로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IAEA 보고서에는 오염수 내 방사능 핵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주로 언급하는 삼중수소는 대부분 희석되어서 그 영향이 미미하고 괴담이라고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가벼워서 수심 200m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윗물에만 떠 있다고 하는데 방사성 물질 플루토늄은 아랫물에 존재하며 소량만으로도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이며 폐에 들어갈 경우 암 발생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심해에 가라앉아서 우리 해협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태풍이라는 변수가 생기면 바다가 요동치고 아래에 있던 물이 위로 떠오르고 그 물이 비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서근율 교수만의 주장이 아니라 독일의 킬 대학 해양연구소에서 그리고 7개월 뒤에 제주도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고 중국의 칭화대는 400일이면 한국 영해 전역에 오염수가 도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인의 공유제인 바다가 도대체 일본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예상하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총리가 나서서 오염수 방류에 철저히 모니터링 할 테니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 했고 일본을 향해서는 30년 방류 기준을 꼭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하나마나한 말을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 불리하니 한국 정부에서 방류를 좀 일찍 해라, 서두들러 달라고 요구한 아사히 신문 기사에 가짜 뉴스라면서도 일본을 향해서는 그 어떤 항의나 오보라며 따져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힘당 인사는 어민들 피해가 크니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급식에 수산물을 늘려야 한다며 어민 지원 예산도 추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의 방류에 책임이 있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라는 기이한 방식으로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며 일본의 강제행위 책임에 우리 세금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방식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은 왜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일까요? 한국인의 신분을 가진 뼛속까지 일본인, 한국말 하는 일본인, 윤석열의 그 가면을 벗겨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최근 육사 앞에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등 5명의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철거한다는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외국인들입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전 국민적 반대가 압도적인데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몸살이는 이 찌질한 윤석열은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라는 대통령 전용 별장에 초대받아서 해볼쭉 무기 팔아먹고 전쟁 준비하는 치매 노인 바이든과 간교하고 사악하게 그지없는 기시다와 함께 아무런 대표성도 없는 단 3명이서 전 인류의
재앙이 될 방사능 오염수를 온갖 과학적인 말로 승인해버리는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결정을, 가장 멍청한 대통령을 앞세워서 실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게 한 원죄, 해방 후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죄,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든 죄, 이제 우리는 다시 되돌려 놔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세운 정부지만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어야 정의로운 민주사회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서결범이 검사무당 썩어 빠진 것들이 톡시거리니 5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퇴진 윤석열 넌 퇴진해. 퇴진 윤석열 넌 퇴진해. 인정상식 사라지고 더러운 구정부패만 판을 쳐내니 5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퇴진 윤석열 넌 퇴진해. 퇴진 윤석열 넌 퇴진해. 퇴진 윤석열 넌 퇴진 윤석열 넌 퇴진해.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스태프들이 얼음물을 나눠드릴 겁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하고 걸었습니다. 오전 오늘 더웠죠? 네, 땀 젖어가지고 지금 빨래하고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니까 16,000보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건너다닌 것 같아요. 오전에는 더웠는데 지금은 좀 시원하죠? 예, 날씨도 이렇게 변합니다. 세상의 패권도 변합니다. 여러분, 19세기는 어떤 나라가 세상을 지었다 폈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이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20세기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이 100년 동안 이 세상에 단일 패권을 유지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변하듯 미국의 패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은 어떤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네, 하나는 달러 경제입니다. 또 하나는 핵 군사 패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올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핵 패권이 먼저 달러 패권이 무너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떤 나라가 미국의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중국 아닙니다. 미국과 가장 친한 나라, 중동에서 가장 친미적인 나라, 이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미국과 절대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사우디가 바이든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미국과 달러로 소기 결제를 하던 체제를 깨뜨리고 중국의 돈 위안화로 결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사를 바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사우디가 어제 또 미국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세계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미국은 사우디 밖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패권의 무너짐은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빚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많은 빚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을까요? 네, 2경 6천조입니다. 저는 빚이 지금 9천만 원 있습니다. 9천만 원. 한 달에 75만 원씩 돈을 내고 있습니다.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한 5억 빚을 진다 해보세요. 파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경 6천조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밖에서 돈을 뺏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뺏어옵니까?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미국이 전쟁한다고 어떤 나라가 돈을 줍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세계 전문가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한 기둥인 경제 패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만 돈만 있다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은 한때 경제 2등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인제까지 인류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로마보다도 수만 배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핵과 미사일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미국이 군사력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미국이 이제까지 세계에서 최첨단 무기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입니다. 달나라도 제일 먼저 갔습니다. 화성도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 가장 첨단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도대체 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그럴까요? 여러분 선동열 선수 알죠? 바람의 아들 이정범 알죠? 북에서 한국까지 1분이면 날아옵니다. 여기에서 대전까지 1분이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너무너무 정확해요. 여기에서 대전 있는 건물을 정확히 맞출 정도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 가장 어려운 무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어딜까요?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딜까요? 그 다음에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 만들다 안 되니까 일본하고 합작을 했는데 아직도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에 초조 불안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제 미국의 뭘 깨뜨립니까? 미국의 전쟁 패권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 항공모함을 몇 척을 동원했을까요? 3척입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공격할 때 가장 필수적인 무기가 뭘까요?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무기가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반도 전쟁에서 항공모함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전쟁에서 미국은 어떤 무기를 쓸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쓸까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이제 유일한 무기는 핵잠수함이에요. 핵잠수함. 그래서 계속 핵잠수함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은 핵패권, 경제패권이 무뎌졌습니다. 혼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똘마니들을 데려와야겠죠? 그 똘마니가 바로 일본과 한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미국이 몰락하기 하는 힘을 이제 서서히 하는, 힘이 세서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왜 위험하냐? 미국의 전쟁 대상은 우크라이나, 다음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의 대리전을 유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계속 뽐뿌질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싸울수록 자기가 좋습니다.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책동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반도의 남북의 전쟁을 만드는 동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뭘까요? 한반도 평화협정입니다. 누구하고 누가 해야 할까요? 남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합의를 하고 있어요. 지키지 않을 뿐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머지 부호는 3번 하겠습니다.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라! 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마지막 대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살벌할 정도로 미국과 대결을, 강대강 대결, 언론에서 나오는 강대강 대결을 할 거예요. 뭘로? 핵과 미사일로 합니다. 왜? 한미일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이미 계획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보가 앉아서 죽겠습니까? 그래서 북이 이 말을 했죠. 대한민국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왕자들이 왕자의 난을 하죠. 어제까지 형제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대통령 왕을 하겠다고 칼부림을 하는 것으로, 이게 형제입니까? 어제까지 형제인데 오늘은 바로 원수 아닙니까?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 근데서 우리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까요? 윤석열 정부를 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핵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남북은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핵전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이 이미 구조적으로 전쟁에 빠져들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고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말 것인가? 답은 뭐냐?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평화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또 하나, 윤석열 정부가 사라져야 합니다. 대지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100년 만에 사라지는 미국의 패권, 100년 만에 나타난 가장 사악한 정권, 이들의 목숨이 이제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한반도 전쟁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공안 탄압을 해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마 모두 잡혀야 할 것 같아요. 각오하고 있죠? 예. 그런 각오로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하면 살게 됩니다. 이제 한반도의 전쟁을 위해서 평화 촛불을 들고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대지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윤석열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기어이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일본이 핵테러를 강행했습니다. 24일 오후 1시에 일본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 국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전 세계의 민중들이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테러하는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바이든, 윤석열, 이 세 사람들이
지들의 뒷배를 삼아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0톤가량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했고 17일 동안 도합 7,800톤의 오염수를 투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숫자의 오염수를 적어도 30년 동안 투기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가 밝힌 투기 방침입니다. 이런 방류는 일본 스스로가 자신들이 핵 테러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SNS를 보면 마지막 회다라고 하면서 인증샷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마지막 회를 먹어봤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횟집에서 마지막 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말 우스운 일일까요? 회는 시작일 겁니다. 어류를 통해서 만드는 비료, 눈, 비, 소금,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겁니다. 앞으로 더 점점 많은 테러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람들이, 동식물들이 망가져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고작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자신들의 가짜는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 핵 테러를 하면서 공격을 퍼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 투기하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인간임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촛불 시민들이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오염수 투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그 길에 학생들이 앞장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핵 테러 강행은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의 핵 테러 동조한 윤석열 물러가라! 감사합니다.